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지금 시간은 폭풍 전야입니다. 그래서 제 카톡 문자에 곧 이제 폭풍이 올 것이니까 농작물 관리를 잘하라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오늘 제가 기분 좋은 일이 좀 생겼어요. 이제 무슨 일이냐면은 저를 그동안에 배신을 때리고 갔던 사람을 진짜 6개월 만에만 찾아냈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대화를 이렇게 좀 했는데, 제가 이제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그 사람을 그 배신자 같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그분의 집을 찾아가서 또 이제 뭐 두 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집에 또 예전처럼 가서 내가 손수 밥도 이렇게 차려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의 필요한 것을 또 채워드리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너 기특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배신자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 일은 많이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막 배신을 때리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우리가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확 돌아서고 이런 일들이 그 사람을 배신 때린 일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좀 화두를 배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싶어갖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는 사실 이제 바람이 이렇게 많이 이제 폭풍 오기 바로 직전이어서 그런지 바람이 막 부는데, 이곳은 이 골짜기 안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막 불어도 엄청 좋아요. 이 폭풍 전야가 오히려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간에 이럴 때 나와서 앉아 있으면 기분도 좋고 바람도 너무 있지. 그리고 이 여름철에 이 바람이 부는 거는요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져요. 차갑지가 않고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제 바람이 막 부니까 저기 살구나무에서 살구가 이렇게 떨어져 갖고 제가 이렇게 살구를 이렇게 주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살구를, 이 맛있는 살구를 먹을 수 있는 자연산이거든요. 이게 전부 뭐 농약도 하지 않고 이렇게 유기농 살구.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랜만에 또 이제 이 지역에 와갖고 제가 이제 살구가 워낙에, 예전에는 이 살구라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이 살구가 그렇게 맛있는 과일인지 몰랐거든요. 잘 접하지 않게 되니까. 근데 이 살구는, 군침이 도네요. 이 살구는 이 표면은요 쓴맛이 나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새콤하고 달콤하고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맛이 있기 때문에 참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워왔습니다. 바람이 막 불어와서 기분 좋게 이제 이걸 주워다가 또 이제 이 안에 이제 블루베리도 있는데, 블루베리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었지. 블루베리가 깨질까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올렸는데 너무 살구가 많다 보니까 블루베리가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블루베리도 제가 먹을 거 이상은 10그루 이상 되니까 이 블루베리가 먹고도 남아요. 하루 이렇게 따고 나면은 따서. 그런데 제가 이제 안 따면은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이 블루베리, 이거 블루베리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블루베리 나무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따서 먹는데, 이 좋은 것들을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이제 죄송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늘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그렇게 뭘 못 해드리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이라 할까, 이런 아픔과 죄송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나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그 왕따도 당하고 또 미움도 받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지. 제가 지금 저기 이 바람이 부니까요. 여기 지금 앞에 바로 사과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사과나무가 이제 이 풀사과가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제가 저걸 쳐다보다가 이제 말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배신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같이 살아가면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았으면 끝까지 한결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해주고 또 위해주고 함께하고 또 서로 이제 공존하면서 할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해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늘 가까이 하면 거기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행동해야 할 그런 어떤 기준점을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이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되거든요. 그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이 있는 건데 그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얘기하는 거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또 한결같지 않은 퇴도 마찬가지. 옛날에 우리 쌀 이렇게 대박이라 그러죠. 그거에 이렇게 데워서 이제 파는 그 상인들이 그 되에 한 대박, 두 대박 이걸로 가늠을 하고 이렇게 파는 건데 그걸 막 싹 깎아서 그걸 자기가 이익을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마음이 늘 있지 하나여야 되는데 한 마음을 안 갖고 언제나 내 유익과 나의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면은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손해가 오면은 그 상대방을 배신을 때리고 이런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아픔과 고난을 이렇게 많이 당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은 배신자를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들을 고난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제 힘들게 하느냐 하면은 그 배신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배신자가 나를 배신할 때 나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을 제가 지난 겨울에 했어요. 지난 겨울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이제 이렇게 경험하면서 일을 해나가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정말 지금이야 이제 많은 제 일을 해나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호응도가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많은 또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이제 마을들이 이제 9개 마을인데 지금은 이제 그 한 마을에 34명의 임원들을 데리고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9개 마을이면 몇 명입니까? 306명 이런 사람들의 임원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함께 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하는 그 일들을 서로 돕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인식이 많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해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을 발굴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진짜 막 차를 끌고 다니면서
또 파라솔을 거기다가 막 놓고 이러면서 이제 어느 한 곳에 가서 설치를 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이제 내가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도와주십사 하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또 그 일을 또 이제 그 파라솔을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할 때 아무데나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하겠다 하고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때였는데 제가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다가 제가 다른 사람 차를 또 이렇게 그 사고를 내 가지고 제 차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래서 막 거의 1,000만 원 돈 자차 보험을 안 들어나고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도 보고 이런 일도 막 생기고 또 그런 일만 생겼습니까? 또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쉽게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렇게 해주다가도 또 자기들이 조금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이 되면은 배신 때리고 가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생겨서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 일을 한 지가 벌써 몇 년 차, 2019년 말부터 제가 이제 이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3년이니까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금 저 북한의 그 동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제 이 일은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그 일을 해왔던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작년 겨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작년 여름 봄쯤 해가지고 어떤 분을 만났어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 연세도 뭐 90이 넘어가는 이런 분인데, 90이 넘어가는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냥 그렇게 나이도 안 들어 보이신 것 같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노상 제가 이제 이렇게 파라솔을 정말 이제 차도 이제 전복이 돼버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차에다가 그 파라솔을 싣고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 어느 한 청년이 자기 집에 이렇게 상황이 뒤에 산책길과 앞에 찻길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땅에 그냥 확 트여 있으니까 자기 집 마당에다 그 파라솔을 좀 해달라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이제 그 파라솔을 거기다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이렇게 쭉 개천가로 시내로 한 4km 정도 되는 거리에 산책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이제 파라솔을 6개를 쳐놓고 이제 거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르신이 저를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제 참 어려운 때였죠. 시기가. 지금이야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뛰어나와서 막 있지 뭐 대통령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 이런 걸 외치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있지 그 해를 당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도 막 생기고 이렇게 할 때였는데 그 어르신이 저를 오면은 이제 그 반전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를 꼭 만나러 오고 뭐 제가 이제 그 6개 파라솔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바빠서 이제 거기를 못 가보고 좀 늦게 나가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찍 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과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맨날 여기 와서 이렇게 계셔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파라솔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보고 싶어도 연락처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를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뭐 나중에는 나를 오빠처럼 생각하고 뭐 어쩌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 어르신 우리 엄마하고 연세가 똑같은데 무슨 오빠 같아요. 이제 아버님이시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까워졌어요. 이제 그래서 그쪽에 이제 또 돌봐주기도 하고 이제 돌봐준다기보다는 거의 저를 만나러 오시는 거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내오면서 이제 그게 여름을 지내고 이제 이렇게 가을쯤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즈음에 가을이 들어오는 그 즈음에
저한테 이제 뭐 어디서 사느냐 뭐 이런 걸 자꾸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서로. 그래서 저도 이제 믿을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 어디 삽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우리가 사는 곳을 좀 어느 정도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는 이제 주일이면 언제나 이제 목사니까 예배당을 잘 지키고 제가 주일을 성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인데 오후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내가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 내가 여기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여기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근방에, 지금 여기가 산속인데 근방에 다른 곳을 찾아갖고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쫓아갔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반전동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거기서 이제 굴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굴렀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분이 멀쩡하게 거기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괜찮으세요? 막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독일 병장이야 막 이러셔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 모시고 와갖고 이제 대화하고 이렇게 한두 시간 대화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택시를 불러서, 여기는 이제 산속이니까 저는 차로 모셔다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동차는 나중에 우리 아들이 오면 실어다 갖다 드릴 테니까 여기 그거 타고 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택시를 부르겠다 이렇게 해갖고 택시를 부르려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내내 2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그 시간쯤 되니까 갑자기 퍽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못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119 구급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오후 한 4시 좀 넘었을 그때쯤 됐는데, 거의 됐는데 제가 이제 그 구급대에 온 그거 뭐라 그러죠? 구조대에게 여기 지금 있지 그 어르신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내가 좀 걱정이 되니까 여기 가까운 광주 지역에 있는 병원은 믿을만하지 못하고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그 가까운 저쪽 도시 신도시인 성남 쪽으로, 그쪽으로 병원을, 큰 병원으로 모셔가 달라고, 내가 곧 바로 가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이제 모셔다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또 이제 알고 봤더니 그냥 그 병원을 갔는데, 이제 어르신이라 나이가 드셨는데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뭐 이렇게 엉치뼈 있는 데가 금이 갔다고. 이건 근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위험해서 아주대 병원에다 연락을 했더니 아주대 병원에서 헬기를 보내줘서 이제 그 헬기를 타고 이제 아주대 병원으로 갔다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아주대 병원으로 막 쫓아가고 막 있지. 또 자녀들은 연락을 해도 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자식처럼 다니면서 그렇게 막 해서 그분을 이제 병원에도 늦은 밤에 막 거기를 쫓아가고 막 이런, 또 저는 가족도 아니라 면회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애를 먹고 그러면서 그분을 이제 이렇게 해왔고, 그런 유대관계 속에서 참 이제 정말 끈끈하게 아버지처럼, 저는 이제 딸처럼 이렇게 하면서 해왔는데, 저는 진짜 이제 그 어르신이 나이도 드신 분이, 저는 할 일이 되게 많아갖고 그냥 막 제가 막 뛰어다니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늘 저를 쫓아다니니까 제가 얼마나 더 막 있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지 말라고 자꾸 그러면은 이렇게 쫓아나오고 그러시던 분이 또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다행히 또 뭐 금이 갔다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그 진통제를 먹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막 움직이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갖고, 이제 그 집이 또 다행히 제가 이제 내려가는 시내 입구에가 바로 있으니까, 내려가자마자 있으니까 그 집안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치매로, 이제 뭐 예쁜 치매여서 사실 그렇게 조금 걱정은 덜 되는데, 제가 보기는 좀 이제 연세가 들고 몸이 안 좋으니까 다 생각과 사고는 있지만 그냥 치매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그렇게 이제 복지 관련을 도움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양사도 이제 오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어르신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IQ가 150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그렇게 참 머리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그러고서 이제 저를 또 만나면서 이렇게 그런 속에서 제가 이제 참 어쨌든 그분하고 그런 이제 좀 그런 이상한 그런 유대관계가 생겨가지고, 예, 그런 중에 또 겨울에 또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지하수인데 지하수를 관리를 못 해가지고 겨울에 저 국민연합에 늦은 작년 11월 뭐 며칠인가 한파가 갑자기 온 때가 있었거든요. 그날 제가 이제 물을 틀어놓고 가야 되는데 물을 틀어놓고 가지를 못해갖고 그냥 얼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겨울에 물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또 수돗물처럼 하고 달라서 이걸 쉽게 이렇게 풀지를 못하고 해동을 이걸 못해갖고 겨우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하여튼 그건 좀 아닌가. 그 어르신이 자꾸 이제 당신 집을 오라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빨래 같은 거는 이제 뭐 빨래가 얼마나 됩니까? 겨울에는 그냥 이제 속옷 같은 거 이런 가서 빨고 또 이제 그 겨울을 그냥 거의 그냥 뭐 찜질방이나 뭐 이렇게 또 가서 이런 데 가서 씻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해 겨울에는 코로나로 또 이제 뭐 찜질방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씻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르신 집에 들락거리면서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아주 심란하죠. 거기 소녀딸이 하나 있기는 하는데 정말이지 요즘 젊은 애들이 뭐 그래요. 막 냉장고 안에 보면 막 있지 썩어가고 막 있지 사다가 처박아는 놓고 그리고 막 서로 있지 그 손녀 또 자녀들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그런 속에서 제가 이제 그분을 돌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정말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고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그런데 또 이제 내 생각에 내가 이제 이 애국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우리 엄마를 내가 돌보지도 못하는데 이제 이 어르신은 우리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지 그렇게 돌봐드리고 했죠. 아, 참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분하고의 그런 그냥 그분이 또 이제 대할 때는 살갑기도 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하듯이 우리 엄마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 집을 드나들면서 그 집을 돌보다가요. 제가 또 막 정신이 없이 막 다니다가 막 돈도 막 잃어버리고 참 그런 일도 겪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속에서 제가 이제 이런 아픔을 겪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일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여기 같은 제가 일을 하는 다른 지역에 많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노인네들을 왜 노인네를 자꾸 이렇게 붙여하고 다니면서 힘들게 그러냐고 띄워버리라고 이런 소리도 많이 했지만은 제가 이제 그냥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돌봐드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세상에 어느 날 있지 나를 해꾸지를 하는 그런 지역에 그런 그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분을 접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막 있지 차를 막 두 사람이 막 접근을 해갖고 그 사람을 막 있지 그 어르신을 병원에도 태워드리고 막 어디를 막 그렇게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순간에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제가 저를 얼마나 해를 주는 해꾸지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분이 뭐라고 합리화를 하냐면은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나는 그 사람들하고 좋은 사이를 안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를 배신을 때리고 나갔는데요. 제가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있지 그냥 또 저는 저대로 또 이제 그분을 띄워버리니까 또 너무 편해서 그냥 이렇게 또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사람들을 도와서요. 저를 얼마나 해를 줬는지 말도 못했어요. 그런 속에서 제가 정말이지
그분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다 알고 듣고 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서 저를 해꾸지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서슴없이 하고, 그 일들을 제가 이제 심증은 갔지만 제가 이제 뭐 알아보지도 않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인의 입을 통해서 다 듣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그냥 제가 웃고 말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르신이라 내가 뭐 있지 그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냐, 그래서 내가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르신 자 보세요. 저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그렇게 막 쏴대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 위협을 주는데, 그 사람 그 김정은이하고 평화협정을 하겠습니까? 정전협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국운동을 하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우리는 이제 애국운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저를 해코지를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정말 있지 잘 지내고 싶어도 나는 이유 없이 당했거든요. 이유 없이 당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지역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그래서 실행위원장인 나를 이제 쳐내고 그리고 여기 마을 9개 마을 대표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 짓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르신이 생각할 때 같이 그 사람들 지금 다니면서 그 해코지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서 그런데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을 제가 그걸 알면서 그분을 또 다시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그게 그렇게 쉽게 대화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그분에게 그랬어요. 처음 만났을 때 밥도 안 먹고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내가 밥 사드릴게요. 가십시다. 저도 밥을 안 먹었으니까 하고 그렇게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는 소리가 마누라도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늘 그 마누라라고 하시는 그 어머니를 거기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서 더러운 그 환경 속을 치워놓고 밥 차려가지고 반찬 만들어서 그렇게 드리고, 물론 그렇게 하고 나면 저도 한 숟갈 먹기는 하죠. 근데 그 어르신은 이제 저를 자기 집에서 밥을 먹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또 어머니 내가 모시고 가서 밥을 그 어르신하고 둘이만 먹으면은 그 어머니가 굶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가십시다 집으로. 그래갖고 오늘 가서 다시 또 이제 옛날처럼 깨끗이 치워서 설거지 거기 막 어지러는 정신이 없어. 그래서 또 치워놓고 또 있는 것도 차려서 그냥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밥 한 숟갈 이렇게 먹는데, 저한테 이제 막 많이 먹으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먹을 거 있어야지 먹지. 내가 맛있어서 먹는 줄 알아요? 내가 이제 나는 나 혼자 돌아다니면서 뭐 먹을 때 나를 위해서 좋은 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이 한 끼를 그 한 끼 먹는 그 식사를 여기다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내가 이거를 맛있어서 먹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툭 찔렀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그렇게도 얘기도 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진짜 이제 제가 그러면서 오늘 그 제가 그렇게 심증이 갔던 거를 오늘 사실을 다 확인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세상에 그 노인네가 이제 바지가 작아서 못 입는데 누가 사줬는데, 그래서 그 바지를 막 있지 막 동네에 가서 바늘기를 그거를 막 이제 얻어서 끼려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다니는 바늘 이제 가지고 또 그걸 막 못 끼고 계셔서 또 그걸 또 끼워서 또 단추도 달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오늘 왔습니다. 그렇게 오고 왔는데, 그 집에 그렇게 배신을 때리면서 그 여자가 여자한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속이는 자는요 속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 없는 사이에 저는 가서 맨날 그냥 막 제가 막